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숙종 이순의 후궁이자 계비인 옥산부대빈, 희빈 장씨의 이야기 첫 번째로 입궁과 출궁을 거듭하는 장옥정입니다. 워낙 파란만장한 여인의 이야기라 모두 서회로 나눠 제공될 예정입니다. 장희빈은 조선 19대 국왕이었던 숙종의 후궁이자 20대 군주였던 경종의 모친인데 숙종 15년부터 5년간 왕비로 있었지만 패비였던 인현왕후가 복위하면서 중헌법에 따라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정식 명호는 경종 2년인 1722년에 새로 창안된 부대빈을 쓴 옥산부대빈 장씨이지만 1725년에 세워진 희빈이란 강칭으로 널리 이용되어 희빈 장씨, 장희빈 또는 장옥정이 익숙합니다. 이름은 옥정으로 본관은 인동이며 1659년생인데 신부는 중인으로 역관 장현과 계실 파평 윤씨 사이에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친 장영은 2번 혼인했는데 제주고 씨와의 사이에서 장남 장희식을 두었으나 23세에 상처하고 계실로 맞은 파평 윤씨와의 사이에서 차남 장희재와 장녀, 막내딸 장옥정을 얻었습니다. 역과 방목에 따르면 장영은 사역원 종팔품 봉사로 재직했으나 일찍 은퇴하고 현종 10년인 1669년에 죽었는데 이때 장옥정의 나이는 11세였습니다. 옥산부원군 신도비에서 장형의 삶을 청빈한 생활을 하며 재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분수에 자족하며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부친을 일찍 여의고 가난해 궁녀가 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조부장흥이는 통문관지에 의하면 뛰어난 역관으로 글씨를 잘 쓰고 풍류가 있는 인물이었으며 종숙부인 장현도 역과에 1등으로 합격하였고 소현세자를 따라 신양에 가서 6년을 머물렀습니다. 특히 장현은 효종 제위 때부터 나라 안의 부자라고 불릴 만큼 재산을 모았고 풍계가 종일품 속록대부까지 올라가기까지 했으며 노론이 명역관이라고 할 정도로 거물 역관이었습니다. 외조부 윤성립도 역시 역관으로 생전 최고 관작이 사여관 3등작인 종사품 첨정에 이르렀고 외조모 밀양변 씨는 조선 최고의 갑부역관으로 유명했던 변승업의 당고모였습니다. 장씨 일족이 조선에서 손꼽히는 대부호였고 사회적인 위치 또한 결코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족인 숙종 일가나 사족 출신인 인현왕후 일족, 영빈 김씨 일족 등에게는 비천한 상민에 불과했지만 신분만 따지면 최상위 7에서 8% 안에는 들었고 재력으로는 사족을 초월했던 가문의 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옥정과 그 친정을 두고 천하다는 표현은 천민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족 가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입궁을 하는 장옥정. 희빈 장씨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머리를 따올릴 때부터 궁중에 들어와서 인육 공검하여 덕이 후궁에 드러나 일국의 모의가 될 만하니 함께 종묘를 받들고 영구히 하늘의 상서로움을 받을 것이다. 숙종실록 숙종 15년 5월 6일. 장옥정의 정확한 입궁 시기는 알 수 없는데 드라마에서는 경신왕국으로 정권을 잃은 남인이 미인계로 그녀를 입궁시킨 것으로 그리지만 경신왕국 당시 나이가 이미 22세라 이는 억측입니다. 궁녀는 보통 지밀은 4, 5살, 친방과 수방은 67살, 그 밖의 처소는 12살 안팎에 선발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왕비로 책봉하는 숙종의 전지에서 머리를 따올릴 때부터 궁중에 들어와서이란 언급이 있어 10세 전후로 입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옥정의 입궁은 당숙 장현의 추천이나 권고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장현이 딸을 궁녀로 입궁시켜 내수사의 내패를 이용해 이득을 취해 종질 여인 장옥정의 입궁을 권유했다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당시에는 궁녀를 뽑는다는 낭설만 돌아도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할 정도로 두려움이 컸는데 장씨 일족은 딸이 궁녀로 뽑혔어도 제물로 무마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입궁에 관련된 설로 청계천 수표교 전설이 있는데 어린 숙종이 종묘에 천배를 올리고 환궁하던 길에 수표교에서 스쳤던 미소녀에게 반해 장렬왕후에게 부탁해 궁녀로 입궁시켰다는 전설입니다. 출궁과 재입궁. 당시 국상은 혜성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났으므로 이러한 이변의 출현 조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후에 장녀가 일개 폐위로서 임금의 총애를 받아 필경에는 왕비의 지위를 빼앗아 왕후의 승진하기에 이르러 화란을 끼치고 큰 파란을 일으켰는데 그녀가 임금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으니 이로써 하늘이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겠다.
숙종실록 숙종 6년 11월 1일 경신년 임경왕후가 승하한 후 비로소 은총을 받았다. 명성왕후가 곤명을 내려 그 집으로 쫓아내었는데 숭성군 이징의 아내 신씨가 기화로 여겨 자주 그 집에 불러들여 보살펴 주었다. 숙종실록 숙종 12년 12월 10일 숙종 6년에 숙종의 첫 번째 왕비인 임경왕후가 천연두로 죽었는데 당시 하늘에 혜성이 나타나서 여러 날 사라지지 않는 이변이 있어 사관은 이변을 장옥정 탓으로 보았고 이때 그녀의 나이 22세였습니다. 장옥정은 그때 비로소 숙종의 승은을 입었지만 명성왕후에 의해 쫓겨나고 마는데 명성왕후는 임경왕후가 죽은 지 3개월 만에 언서를 내려 새 왕비를 간택할 뜻을 비췄습니다. 임경왕후가 죽기 전까지 세 차례의 임신을 했지만 후사가 없다는 것이 명성왕후의 명분으로 20일 만에 삼간택을 실시해 민유중의 딸을 새 왕비로 삼습니다. 궁인 장씨 비로소 후궁에 참여하여 희빈을 봉하시니 간교하고 민첩해하여 상의를 영합하니 상께서 극히 총애하시니라. 인현왕 후전 내전이 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그 사람이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고 주상이 평일에도 희로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겜을 받게 되면 국가의 허가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니 내전은 후일에도 마땅히 나의 말을 생각해야 할 것이요. 숙종실록 숙종 12년 12월 10일 장옥정의 출궁 이유는 사료에서 잘 드러나는데 장옥정을 장영의 딸이 아니라 장현의 종질녀라고 쓰고 있고 명성왕후 및 혼척이 주도한 경신왕국에서 장옥정의 친정이 피해를 입었던 점을 적고 있습니다. 과거에 윤유, 허묵 등이 친점을 이유로 후궁을 들여 전국을 흔들려고 했던 점과 인현왕후 전에 장옥정을 미모가 아니라 숙종의 뜻을 잘 읽어내 행동하는 영리한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성왕후가 인현왕후에게 장옥정이 숙종의 감정을 조종하고 국가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는 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옥정은 출궁당한 뒤에 장렬왕후의 조카이자 숭선군의 부인인 영풍군 부인 신씨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장렬왕후는 자신의 궁녀인 장옥정이 안쓰러워 조카 딸 숭선군 부인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성왕후가 승하한 후의 내전이 다시 임금을 위해 그 일을 말하였고 자의전도 또한 힘써 그 일을 권하니 임금이 곧 불러들이라고 명하여 총애하였다. 숙종실록 숙종 12년 12월 10일 대개 공주가 장귀이니 자전의 상제가 막 끝나자마자 즉각 도로 들어와 총애를 독차지함을 근심하여 여러 차례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었었다. 숙종실록 숙종 13년 9월 13일 숙종 9년 겨울부터 알아놓았던 명성왕후가 회복하지 못하고 창덕궁 저승전에서 죽었는데 명성왕후의 죽음을 기회로 장옥정의 재입궁이 이루어졌습니다. 숙종 12년 2월 3일에 명성왕후의 담제를 지내고 4월 26일에 간택 후궁인 영빈 김씨가 입궁하고 이튿날 장렬왕후와 인현왕후에게 조연례를 올렸습니다. 장옥정은 후궁 간택 전에 궁중에 들어왔으니 2월 3일 이후 4월 26일 이전에는 재입궁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장옥정은 6년 만에 다시 궁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의 모후가 쫓아낸 처지에 정식 후궁으로 책봉할 명분도 없어 장렬왕후의 궁녀로 재입궁했는데 장렬왕후의 신임과 숙종의 총애를 바탕으로 그녀의 입지와 위세는 인현왕후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장씨의 교만하고 방자함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날 임금이 그녀를 희롱하려 하자 장씨가 피해 달아나 내전의 앞에 뛰어들어와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으니 대개 내전의 기색을 살피고자 함이었다. 내전이 낯빛을 가다듬고 조용히 너는 마땅히 전교를 잘 받들어야만 하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는가 하였다. 이후로 내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지으며 공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러도 순응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어느 날 내전이 명하여 종아리를 때리게 하니 더욱 원한과 독을 품었다. 숙종실록 숙종 12년 12월 10일 여기서 어느 날 임금이 그녀를 희롱하려 하자라는 문장으로 연인 사이의 놀이로 오해받지만 희롱은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희롱은 단순 놀이나 장난에도 두루 쓰인 한자이지만 가족이 아닌 남녀 성인 사이에 쓰일 경우에는 성희롱, 성관계 혹은 성폭행을 점잖게 돌려 쓴 일상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여달은 어두운 밤을 타서 무예배와 결당하여 거리와 마을을 휩쓸고 다니다가 유감동이란 여인을 만나 그가 조사의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순찰을 핑계하고는 위협과 공거를 가하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희롱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2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빔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빔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무저 두 번째 기사. 즉 이 문장은 숙종이 오늘 시침될 준비를 하라고 하자 몸단장을 하는 대신에 내전에 달려와 임금이 시침을 명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면서 인현왕후의 기색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옥정의 모습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왕비를 시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실록에서 왕비가 후궁을 직접 매질했다는 일화는 오로지 이 기사뿐입니다. 시독관 이명이 통감강목한 나라 성제의 본기를 강의하며 말하기를 성제가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은 여색으로서 몸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감히 성명에게 염려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마땅히 단주처럼 거만함은 없어야 한다는 뜻 같은 것은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였다. 숙종실록 숙종 12년 윤사월 20일. 여기서 이명이 전한의 성제를 거론하며 여색을 경계하라고 말했다는데 성제는 조비연, 조합덕 자매로 유명하며 조합덕의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다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명은 이런 성제를 이용해 설마 전한 성제처럼 될까봐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늘 경계하라고 충고한 것이며 동시에 장옥정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6월 12일 영의정 김수왕이 장현의 일을 거론하는데 장현이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역관 명단에 올라 청나라를 오가고 있으니 이보다 한심한 일이 없다고 장계를 올렸습니다. 김수왕이 장현의 일을 다시 거론한 것인데 장현은 능력도 없이 탐욕스럽고 권력을 좋아하며 복창군 형제와 어울린 역적이니 처결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연저율로 장옥정을 축출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숙종이 김수왕의 말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외간에 전해진 말을 들으니 궁인으로서 은총을 받고 있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역관 장현의 근족이라고 합니다. 만일 외간의 말이 다 거짓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 비슷한 것이 있다면 신은 종묘 사직의 존망이 여기에 매어 있지 않으리라고 기필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상처를 받는 길이 많아지고 나면 병을 조심하려는 뜻이 늦추어지기 쉽고 말을 받아들이는 계제가 바르지 않으면 참소의 길이 쉽게 열리는 법입니다. 이것이 어찌 성명께서 절실히 경계하고 두려워하셔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장현의 부자는 일찍이 이남에게 빌붙은 자이겠습니까? 그의 마음가짐이나 하는 일들이 국인에게 의심을 받아온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만약 그들의 근족을 가까이하여 좌우에 둔다면 앞으로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국가의 화란이다 여총으로 말미암고 여총의 화근은 대개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전하의 명성으로 어찌 알지 못할 바가 있겠습니까마는 신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장례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숙종실록 숙종 12년 7월 6일. 7월 6일 이직명이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는 장옥정의 출궁이지만 내용 중에 곤성을 면계하고 외척을 칙려하라는 말이 있으니 인현왕후와 민씨척 쪽을 타일러 깨우치게 하라는 뜻입니다. 숙종은 크게 분노하여 곤성을 면계하라는 말에 엉근을 캐물었으며 비만기를 써서 이직명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승지 홍만종 김창엽이 이러한 처사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숙종은 내가 비록 어둡기는 하지만 결코 이호서 같은 무리들에게 제재를 참아받지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조정에서 이직명을 구원하려 하자 숙종은 너희들의 방자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북인이 군주는 약하고 신하가 강하다는 말을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사관은 숙종의 분노를 장씨를 쫓아내라는 말에 노염을 두고서 엉뚱하게도 청리를 칙려하라는 보통의 이야기를 트집잡아 큰 죄로 삼은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지금 천재가 거듭 이르러서 백성의 생명이 거의 죽게 된 때이므로 바로 성상께서 지성으로 백성을 구제하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건대 궁중 안에 요즘 집을 짓는 일이 있어 목재를 실어오고 목수를 불러들이는데 반드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하도록 하여 외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청컨대 지금부터는 궁중 안에서 집을 짓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일체 중지시키도록 하소서. 숙종실록 숙종 12년 9월 5일.
9월 5일 사원부 장령 이국화 원진택과 지평 이덕성이 공사 중지를 요청했는데 당시 숙종이 장옥정을 위한 별당을 짓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 상소를 장옥정에 대한 견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숙종 즉위년부터 계속 흉년이 반복되었고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있어 민심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때 별당 공사는 부적절한 처신이었습니다. 9월 13일 대사원 김창협은 숙종의 행동을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상소되는 역관장현은 복창군 형제와 어울린 대역죄인이며 종질 여인 장옥정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계속하여 장현은 역적이 아니며 이직명의 죄는 청리를 무고했기 때문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숙종 이순의 후궁이자 계비인 옥산부대빈 희빈 장씨의 이야기 두 번째, 아들을 원자로 만드는 장옥정으로 이어집니다.